잘 들리시죠? 자, 저희 시간이 돼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순서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고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카핑컷 교육이 커트 교육인지 알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커트 교육은 맞는데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의 시스템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살롱을 운영하고 있다면 우리 살롱에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다른 살롱과의 차별성을 갖고, 내가 지금 디자이너라면 나한테 시스템을 도입해서 다른 디자이너들과의 차별성을 가져서 그걸 통해서 매출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카핑컷 교육은 고객이 들어오면서부터 나갈 때까지의 모든 과정이 교육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먼저 1회차 때는요, 어깨 아랫머리 고객이 우리 살롱에 방문한다는 가정하에 한번 시작을 해보죠. 그리고 담당 디자이너로 선생님들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처음 보는 고객을 처음 마주하는 그 순간부터 교육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디자이너가 가장 먼저 해야 됐던 건 뭘까? 나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먼저 줘야 됐던 거죠. 그리고 나서 기술이 진행이 됐었어야 됐던 겁니다. 만약에 신뢰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기술이 진행이 된다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고객은 계속 불안함을 느끼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고객이 지금까지 불편해했던 도구 또는 어떤 행동을 이 디자이너가 보여준다면 그 불편함은 더욱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행동을 차단하는 고객들까지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디자이너들은 질감 처리를 하기 위해서 레자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자, 어떤 디자이너한테는 그 레자라고 하는 도구가 굉장히 편한 도구일 거고 가장 잘 쓰는 도구일 겁니다. 근데 어떤 고객이요, 어떤 디자이너한테 그 도구에 대해서 안 좋은 정보를 들은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디자이너들은 본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도구에 대해서 그냥 안 좋게 얘기하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그냥 말을 한 거지만 고객들은 그걸 정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그 정보를 기억하는 겁니다. 항상 그 미용실만 다니지 않거든요. 어떤 사정에 의해서 다른 미용실을 갈 수도 있어요, 고객이. 그때 그 정보를 기억하고 가잖아요. 근데 딱 만났는데 별로 신뢰가 쌓이지 않아요, 이 사람이. 근데 갑자기 레자라는 도구까지 사용을 해? 더 불편하죠. 그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저 숨 많이 치는 거 안 좋아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때 아무리 경력 많고 대단한 디자이너도 당황한다니까요. 순간 긴장할 수 있어요. 그 감정이 그대로 고객한테 전달된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그 감정을 그대로 전달받은 고객은 이제부터 이 디자이너가 아무리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여줘도 만족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혼자 안 오는 건 괜찮아요. 자기 주변 사람들까지 못 가게 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객을 만족시키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러기 위해선 기술이 먼저가 아니고요, 고객들한테 신뢰를 얻는 방법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기술은 마지막에 짠! 하고 감탄을 주는 거예요. 근데 기술도 보여주기 전에 이 사람이 나를 좀 싫어해. 그러면 만족도는 분명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카핑컷 교육에서는 고객들에게 신뢰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신뢰를 얻은 뒤에 이제 고객과 함께 사진을 찾거나 또는 저희가 사진을 제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선생님들이 직접 고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르고 싶은 사진을 자유롭게 선택할 거예요. 우리 살롱이 그런 상황이죠. 고객이 어떤 사진을 갖고 올지 모르잖아요. 그 상황을 한번 재현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선생님들마다 전부 다른 스타일을 선택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을 저랑 같이 분석이라는 걸 할 겁니다. 이 분석 내용은 그대로 고객들이 이 사진을 보고 이제 상담을 할 때 고객들과 그때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
분석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담법일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분석을 한 뒤에 분석한 내용을 제가 나눠드린 커트 설명서 한 장이 있어요. 어깨 아랫머리 디자인 공식이라고 해서 모든 어깨 아랫머리는 이 순서대로만 커트하면 길이 맞으면 전부 똑같이 나온다 라는 커트 설명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1회차 안에 살롱에서 하는 모든 어깨 아랫머리는 전부 끝낼 겁니다. 자, 그리고 2회차 때는요, 오시자마자 교육 끝날 때까지 저희는 계속 커트만을 진행을 할 거고, 1회차 때 했던 어깨 아랫머리 다시 한번 정리하죠. 그리고 어깨 위에머리 진행을 할 건데 마찬가지예요. 자르고 싶은 어깨 위에머리 길이 다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분석하고 또 제가 나눠드리는 커트 설명서에 그대로 읽고 대입만 하시면 머리는 전부 똑같이 나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2회차 안에 저희는 살롱에서 하는 모든 여성 머리는 끝낼 거예요. 자, 마지막 3회차 때는요, 귀가 보여지는 짧은 스타일을 저희가 진행을 해볼 건데, 그때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귀가 보여지는 순간 남자 머리입니다. 귀가 덮이는 순간 여자 머리고요. 자, 그럼 남성분들 중에 귀가 덮인 분들이 있어요. 여자 머리죠. 그럼 그 남성분한테는 우리가 2회차 때 배운 어깨 위에머리 공식을 그대로 대입하면 머리는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그 남자가 여자가 되는 건 아니죠. 여성의 분위기를 입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3회차 때는 고준희 씨 머리, 김선아 씨 머리와 같은 귀가 보여지는 짧은 스타일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때 여자를 자른다는 마음가짐으로 커트를 하면 조금 불편해요. 왜냐면 이렇게 긴 여성을 갑자기 귀를 판다. 이거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생각을 좀 바꿔보는 거예요. 여자가 아니고 그냥 머리 긴 남자인 거죠. 그 사람을 귀를 판다? 이거는 조금 괜찮아요. 이거예요.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과감하지 않으면 디자인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3회차 때는 여성의 사진을 보고 커트를 하지만 커트하는 마음가짐은 남자를 자른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3회차 때는 남자 머리 배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3일 안에 살롱에서 하는 모든 길이감의 디자인을 전부 끝낼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죠. 아무리 선생님들이 기술을 배웠다 한들 고객이 오지 않아요. 그럼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요즘 시대 디자이너들한테 가장 필요한 능력인 것 같아요. 고객을 스스로 데리고 오고 그 고객을 유지하는 방법을 아는 디자이너가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옛날처럼 오픈한다고 사람들 몰려오지 않아요. 옛날엔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오픈을 했다는 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고요. 근데 요즘엔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 개개인의 능력들이 중요해진 시대죠. 자, 그래서 3회차 마지막 시간에는 디자이너 스스로 고객을 오게 만들고 유지하는 과정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